그날 내가 구한 사람은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3시 47분. 고속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청년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사람이 1년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밝혀진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 오후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168km 지점. 60대 남자 김현수는 조금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대전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대성산업 대표로서 20년을 일궈온 그에게 이번 계약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빗줄기는 앞유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야는 10m도 채 확보되지 않았죠. 조금만 천천히 갈걸. 그가 중얼거린 순간이었습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현수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차량은 빗길 위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량은 한 바퀴 회전하며 멈춰섰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현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낡은 그랜저 한 대. 운전자는 30대 초반의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래처를 방문하러 내려가는 길이었죠. 빗속에서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드레일에 부딪힌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사고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우는 사고 차량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충격으로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안에는 60대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저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8km 지점이요. 교통사고 환자가 있습니다. 60대 남성, 머리 부상, 의식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진우는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뒷문은 열렸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차 안으로 기어들어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뻗어 현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어. 다행이다. 12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병원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환자 신원 확인과 보호자 연락을 위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대전에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0분. 병원까지 따라가면 미팅에 절대 못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오랜 세월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겠구나.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대전 한밭병원 응급실. 현수는 즉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두부 타박상, 경추 염자 의심, 혈압 140에 95, 맥박 92, CT 준비. 진우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박진우입니다. 박대리, 지금 어디야? 5시 미팅인데 거래처에서 벌써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 죄송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뭐? 자네가 다친 거야?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을 구조해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대리,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이번 거래, 이거 못 따내면 정말 위험하다고. 자네한테 얼마나 기회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됐어. 내가 직접 가볼게. 대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달 영업실적 보고서 완벽하게 준비해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팅 잘 되겠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준대요.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입금해야 한대요. 오늘 계약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사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부 열상과 경추 염자, 그리고 늑골 골절이 있지만 큰 수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환자분 지갑에서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했는데요.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고자분이시죠? 잠시만 경찰 조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10년 전에 대출받아 산 집이었지만 대출금은 여전히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초등학교 2학년 8살. 진우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학교는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우와, 우리 수아 대단한데?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민지랑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우리도 갈 수 있어? 진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수아야, 그게. 그때 부엌에서 아내 지혜가 나왔습니다. 수아야, 아빠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물어봐. 지혜는 남편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이해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다음에 꼭 더 재밌는데 데려갈게. 약속? 진짜? 진짜야. 수아를 방으로 보낸 후 진우와 지혜는 작은 부엌에 마주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그리고 밥. 미안해.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지난주 그 계약 못 땄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미안해. 내가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거야. 사람을 구한 거잖아. 돈보다 생명이 먼저지. 하지만 우리 상황이. 알아, 어려워.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행에서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입금하래. 안 그러면 대출 만기 일시 상환한대. 내가 뭐라도 해볼게. 당신 건강이 먼저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지혜도 울었다는 걸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그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이게 옳은 일인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거래처 5곳씩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분기는 예산이. 다음 기회에 다시. 좋은 제안이긴 한데 우리 쪽 사정이.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한편 그날 사고를 당했던 김현수.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2대가 금이 갔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구조가 정말 신속했습니다. 현수의 아내 윤희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어딘데요. 현수의 아들 민준 35세, 대성산업이사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구조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구나. 사고 나고 정신이 없어서. 경찰 조서에 이름이 있어요. 박진우라는 분이에요. 30대 초반 영업사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분 연락처 좀 알아봐라.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은 구조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119에서 감사장 수여식을 하실 건데 그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야지.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 해. 2주 후 김현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한 달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현수는 사흘 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쉬세요. 아들 민준이 말렸지만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이번 하반기 계약들이 몰려있잖아. 대성산업은 중소제조업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현수가 30년 전에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키워낸 곳이었습니다. 직원 80명, 연 매출 150억 원. 작지만 단단한 회사였습니다. 현수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거래처 제안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사, 이번 분기 신규 거래처 제안 중에 관심 있는 곳 있나? 민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한울 트레이딩이라는 곳에서 꾸준히 제안이 오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제안 내용은 괜찮아 보입니다. 한울 트레이딩? 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안서는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납품 계획까지 누가 봐도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게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지? 박진우 대리라고 하네요. 그 순간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우? 네, 왜요? 아니, 이름이 익숙해서. 현수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미팅 잡아봐. 직접 만나보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박 대리, 대성산업에서 미팅 요청 들어왔어요. 사무실에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대성산업 경영지원팀. 제목거래 협의 미팅 제안.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성산업.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진우가 지난 3개월간 15번이나 제안서를 보낸 곳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팅 날짜는 이틀 후 8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대리님, 축하드려요. 대성산업이면 대박인데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번엔 꼭 잘 되실 거예요. 진우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5번이나 고쳤고 예상 질문들을 100개 넘게 적어가며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응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응,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딸 수아도 응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아빠 파이팅! 이라고 크레용으로 쓴 그림. 진우는 그 그림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비네. 3주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인생이 바뀐 그날. 아니, 인생이 더 힘들어진 그날. 오늘은 달라야 해.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1시. 진우는 대성산업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본사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168km 지점. 그날 사고가 났던 그 자리를 지나칠 때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드레일에는 아직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잘 계실까? 진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미팅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대성산업 본사 주차장. 진우는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비가 서류를 적시지 않도록 가방을 재킷 안쪽에 꽉 안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한울트레이딩 박진우 대리입니다. 2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3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중해. 잘할 수 있어. 회의실 앞. 안내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우가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60대 남자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산업 대표 김현수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3주 전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진우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진우의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부담 주면 안 돼. 진우는 재빨리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대성산업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현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흐릿했으니까요. 앉으세요. 이쪽은 저희 이사, 제 아들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대리입니다. 민준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꽉 잡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시장은 진우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료는 치밀했습니다. 3개월간 준비한 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은 시장에 있는 다른 제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디테일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까지 조사하셨더군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재 업체까지. 현수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템플릿만 바꿔서 보내는데. 감사합니다. 박 대리, 물어봐도 될까요? 이 일 왜 하십니까?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입니다. 현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 제가 돈을 벌어야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수는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눈빛인데. 미팅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건들을 논의하고 계약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마지막에 현수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내부 검토 후에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현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니? 제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아서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게 아니라. 현수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눈빛 봤니? 간절함이 보이더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눈빛 가진 사람 별로 없어. 다들 그냥 일로만 생각하지.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계약하실 건가요?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날 밤 김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진우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현수는 사고 당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비, 사이렌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 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는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준 서류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조서 신고자 박진우 30세 직업 회사원.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만난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맙소사.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3주 전 빗속의 사고, 목숨을 구해준 청년, 그리고 오늘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던 그 눈빛. 그래서 그때 내가 익숙하다고 느꼈구나. 현수는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장이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쓴 절박함의 기록이었습니다. 현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대표에게 불려갔습니다. 박 대리, 어제 미팅 어땠어?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대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 자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내가 압박을 너무 줬나 봐. 대표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적이 없어서.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 대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대성산업 김현수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실에 있던 상사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시간 되십니까? 제가 직접 만나고 싶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6시 대전역 근처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대리, 뭐래? 계약하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나자고 하시는데. 좋은 신호 아니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 대전역 근처 조용한 커피숍. 진우는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코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5분 후 김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박 대리,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3주 전 7월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현수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 당신이죠?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수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 네. 제가 대표님을 구한 게 사실이지만 그걸로 사업상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동정이나 보답으로 계약을 따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수는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대리, 네, 고맙습니다. 현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수백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춘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는 것. 그 미팅을 포기하고 저를 병원까지 따라와 줬다는 것.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팅 결국 못했죠? 네. 그 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실적 압박도 받고 가족은 있습니까?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기회를 포기했단 말입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당신을 따로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째, 이건 계약서입니다. 우리 대성산업과 한울트레이딩의 1년 거래 계약서. 규모는 연 15억 원입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 당신의 제안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제안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둘째가 남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앉았습니다. 현수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대표님, 이건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 당신은 그날 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의 삶이 더 힘들어졌죠. 미팅을 놓쳤고 회사에서 압박받았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했을 겁니다. 이건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니, 보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진우는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 이 돈이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딸 수아를 에버랜드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표님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받는다면 그날 제가 한 행동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돈과 바꿀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진우가 수표를 다시 현수에게 밀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수표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제게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느끼는 빚입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지혜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진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야. 1년 15억.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지혜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 정말. 지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딸 수아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뭐야? 엄마가 왜 울어? 진우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야, 다음 주 토요일에 에버랜드 가자. 진짜, 진짜야. 그리고 롯데월드도 가고, 수아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 와, 수아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투룸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박진우의 삶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성산업과의 계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납품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품질도 우수했습니다. 회사 한울 트레이딩도 살아났습니다. 대성산업이라는 안정적인 거래처가 생기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올해의 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월급도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딸 수아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내 지혜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날 빗속에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15일,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진우는 김현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현수는 박진우의 삶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사람 인자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